부담스럽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캔들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캔들은 이거 안 되는데 네. 촬영해서 네. 괜찮으시죠? 네, 그래도 엄청 많이 모이셨는데 싸우시지도 않고 그죠? 질서도 잘 지키시고 엄청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모이면 좀 싸움도 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부딪히는 사람도 없이 잘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오늘 캔들인데 캔들이 정말 기초 중에 기초인데 쉬우면서도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한번 그냥 아주 기초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들도 한번 그냥 들어보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을 계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캔들을 막 설명드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제가 계속 이걸 켜놨죠, 지금. 얘가 계속 움직이죠, 그죠? 이 움직이는 거를 보는 것보다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계속 움직이는 걸 보다 보면 아, 제가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하고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얘를 말로 풀어서 설명하다 보면 머리가 막 아파요. 말로 풀기 시작하면. 그래서 말이 아니라 그냥 어차피 캔들은 그림으로 보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림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아주 직관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왜 누가 만들었을까요? 캔들을. 저도 잘 모르는데 일본의 어떤 분이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가격을 많이 보고 살잖아요, 그죠? 물건 뒤에 보면 소비자 가격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가보니까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가격이 변한 거예요. 식당에서도 분명히 9,000원이었는데 스티커가 탁 붙어서 10,000원으로 바뀌어 있죠, 그죠? 11,000원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거는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 그거를 붙여서 바꾼 거예요. 1년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정도 바뀌면 그렇게 숫자만 바꿔도 충분히 가격이 표현이 가능한데 저희가 트레이딩하고 있는 이 시장은 어때요, 가격이? 지금 1분 안에도 지금 계속 몇 초마다 지금 바뀌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거를 그 식당의 가격표처럼 표현하려면 도대체 그 메뉴판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계속 갈아 끼워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변화하는 가격을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없을까 해서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잖아요. 그거를 이제 캔들 모양으로 양초 모양으로 만들었다 해서 캔들 차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잘 보시면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자, 떨어지니까 무슨 색 캔들이 나와요? 빨간색. 가격이 올라갈 때는 무슨 색 캔들이 나와요? 파란색. 근데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국내 거래소는 색깔이 달라요. 그죠? 올라가는 게 양봉이 빨간색이 나와요. 떨어지는 건 파란색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모양만 잘 보시면 사실은 크게 색깔 때문에 헷갈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자, 여기에서 시작한 캔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끝났죠. 그죠? 떨어져서 끝나고 끝난 지점에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다시 떨어져서 끝났죠, 그죠? 끝난 지점에서 넘어가서 올라가서 끝났죠, 그죠? 그리고 올라가서 끝난 지점에서 가서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럼 문제는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이 캔들의 기준은 어디서부터냐면 시작하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시가, 시작하는 가격에서부터 올랐는지 내려갔는지가 캔들의 색깔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시작가. 그럼 제가 이거를 일부러 1분에 맞춰놨어요. 그래서 얘가 1분에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시간봉을 보면 이렇게 막 액티브하게 움직이진 않죠, 그죠? 그냥 살짝 움직이는 게 보일 때는 있어요. 보일 때는 있는데 1분봉으로 일부러 제가 빨리빨리 바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트레이딩 하다 보면 이런 연락이 와요. 갑자기 미친 듯이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캔들이 이만큼 키워놓고 이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핸들을 줄여서 보면 그냥 이만큼 왔다 갔다 하는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말 안에 내가 어느 정도 심리를 가지고 이 거래를 하고 있는지가 다 담겨 있어요. 그 표현 안에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듬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한번 보여드렸고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이 딱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맡겼나봐요, 저한테. 자, 가격을 표현하는 차트는 되게 꽤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선 차트죠, 그죠? 선 차트. 선 차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짝대기만 표현되어 있는 바 차트도 있어요. 근데 거의 저희는 안 쓰죠, 그죠? 미국 쪽에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캔들 차트를 쓰게 됩니다. 그럼 캔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데, 캔들은 해당 기간, 그러니까 아까 제가 1분으로 맞춰놨어요. 제 이름 일봉은 하루에 맞춰놓은 거고, 주봉, 월봉, 저희는 1시간 봉이니까 시간봉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1시간 봉. 그러면 그 해당 기간 동안 가격의 움직임을 이 캔들 하나에 담았다 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그거에 대한 그 이유나 그런 것들만 좀 잘 알고 나면 좀 가격이 이렇게 흔들리네, 좀 세게 가네, 아니면 얘는 맨날 빌빌거리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캔들은 이렇게 네 가지의 가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시가, 시작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시가. 그리고 종가, 끝난 가격. 그리고 고가, 이 시간대에 가장 높은 가격. 저가, 이 시간대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이 뭘까라고 하면 저는 종가라고 생각해요. 종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종가가 의미가 있고, 종가가 기간 동안 가격이 계속 서로 밀고 당기고 싸우다가 딱 합의에 이른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이후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봉이 생겼다, 그럼 이제 기간에 상관없이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시나리오를 짜보면요, 제가 그냥 손으로 해볼게요. 여기 필기가 아마 안 되죠? 시작가가 여기기 때문에 가격이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먼저 내릴 수도 있고 먼저 올릴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한참 움직이다가 가장 낮은 가격은 여기를 찍었고요. 한참 움직이다가 가장 높은 가격은 여기를 찍었는데요. 어디서 끝났냐면 이 가격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아니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까지 먼저 올랐다가, 그죠? 다시 이까지 내렸다가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사실 이 봉을 더 디테일하게 짧은 봉으로 쪼개서 봐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시작해서 가장 고가는 저기를 찍었고, 가장 저가는 여기를 찍었고, 끝나기는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캔들이 끝나고 나오면 다음 캔들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이 캔들의 종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음봉을 그리면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마찬가지 지금 이제 국내 거래소로 차트가 돼서 헷갈리는데, 음봉을 그린 거예요. 떨어지는 봉. 그럼 여기가 이제 시작가, 종가, 저가, 고가가 똑같죠,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시작은 무조건 여기서 시작합니다. 근데 먼저 내릴 수도 있고요, 먼저 올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고가는 여기를 찍었고, 가장 저가는 여기를 찍었고, 끝나는 가격은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 예를 들어서 보고 가볼게요. 실제 차트를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맨날 보는 시간봉으로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색깔이 갑자기 바뀌어서 헷갈리지만 이건 양봉입니다. 그럼 얘는 1번, 2번 중에 어디가 시가예요? 1번. 1번이 시가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먼저 내렸는지 먼저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저점은 여기를 찍었고요, 가장 고점은 여기를 찍고, 끝나기는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이게 11시죠, 그죠? 11시 봉이기 때문에 11시부터 11시 59분까지, 그러니까 59분 59초까지의 가격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시간봉을 아까처럼 한 5분으로 쪼개볼게요. 그래서 11시 거를 찾아볼게요.
어디인가요? 여기인가요? 네, 11시 네,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1시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30분, 40분, 40분 이렇게 여기까지겠죠. 그죠? 이까지의 봉이 합쳐져서 시작하는 가격은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먼저 내렸다가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흔들리다가 점점 올라서 끝나기는 어디서 끝났다? 여기서 끝났다. 이런 어떤 가격의 흐름이 아까 시간봉 하나에 탁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봉은 저희는 기준을 1시간 봉을 보고 있지만 1시간 봉 안에 더 짧은 봉이 있다고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 1시간 봉들이 모여서 1봉, 그 다음에 4시간 봉, 12시간 봉,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다 모여있는 것도 동시에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더 짧게 쪼개서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는 더 길게 보는 게 저희가 가는 길하고는 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는 3년 안에 경제 은퇴를 하기 위해서 트레이딩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3년 정도 긴 텀을 보고 현물을 모아가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쪼개서 단타로 자꾸 들어가면요 긴 시점이 안 보여요. 긴 시점. 단타가 절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쁘다는 얘기, 그것도 하나의 트레이딩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저희는 자산을 모아가는 입장에서는 좀 더 긴 봉을 볼 줄 아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런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 그럼 꼬리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저가 고가라고 얘기는 했지만 꼬리는 그 시간대 그 가격까지 갔다 왔다는 흔적인 거예요. 흔적. 갔다 온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꼬리가 길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갔다가 다시 올라오거나 많이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는 흔적이죠. 근데 이런 캔들 같은 건 지금 윗꼬리가 없죠. 없다는 거는 어떻게 갔냐면 얘가 시작해서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쭉 밀고 끝났다는 거예요. 밀고. 그렇다는 거는 얘는 상승력이 강한 거예요. 뭐 하락이 강한 거예요. 상승이 강한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매도하려고 누르려고 하는 힘이 전혀 없이 그냥 쭉 밀고 끝났기 때문에 다음 봉에서도 계속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죠. 그죠? 이렇게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누르는 힘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이 마감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모양을 딱 볼 수 있겠죠. 이런 모양을 잘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건 또 어떨까요? 하나씩 보여요. 이런 게 뭐냐면 여기서 시작했어요. 막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또 똑같은 자리에서 끝났어요. 그렇다는 건 힘이 어떻다? 서로 밀고 당기기가 되게 팽팽하다는 거예요. 팽팽하다. 그래서 이런 건 언제 나오냐면 쭉 내리다가 이제 하락이 끝날 때 내릴 만큼 내리면 사람들이 무슨 심리가 오냐면 이제는 가격이 싸졌으니까 사야 되겠다. 리플이 지금 1달러를 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려있는데 마이너스라서 죽겠네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드디어 내가 살 자리가 왔다 하고 사는 사람이 부르륵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힘들이 지금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밀고 당기는 힘이 딱 중심을 잃었을 때 이런 십자가 캔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심리들을 잘 보면 좋습니다. 자, 얘는 어때요? 얘도 몸통은 하나도 없죠, 그죠? 여기서 시작해서 쭉 밀렸다가 쭉 다시 회복해서 끝나는 거예요. 얘는 무슨 의미를 있어요?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면 리플 꼬리 잡기 할 때 제일 많이 나와요. 아까 똑같은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리플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코인이기도 하고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면요 이렇게 덩어리로 매수세가 들어와요. 사야 되겠다는 사람. 그러면 쭉 가격이 빠졌는데 딱 내가 원하는 가격에 오니까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쭉 하고 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찬가지 강력한 상승으로 끝난 캔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락이 이제 멈추고 상승으로 가는 어떤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캔들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죠? 월봉 한 달 가격
요걸 한번 봐볼게요. 저희가 항상 아침에 방송할 때도 보여드리는데 저희 차트로 한번 보고, 저희 차트는 사실 여기 위에 있는 스코어 차트, 스마트 차트, 프리미엄 차트는 실시간 차트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데이터를 내고 계산한 다음에 반영이 돼요. 그럼 지금 만약에 급상승을 쭉 하더라도 5분 정도 있다가 이 차트에 반영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제일 아래에 있는 요 차트는 트레이딩 뷰라고 해서 거래소 차트, 바이낸스 거래소 차트와 동일합니다. 실시간으로 얘가 움직이는 차트예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에 차트는 1시간 봉으로 항상 고정되어 있고 바꿀 수 없고요. 가장 밑에 있는 트레이딩 뷰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분 봉도 할 수 있고 1시간 봉도 할 수 있고 4시간 봉, 12시간 봉, 1봉 이런 걸 다 만들 수 있죠. 제가 오전에 항상 방송할 때 XRP 같은 코인들을 설명해주면서 보여드리는 게 이 주봉 차트입니다. 그죠? 그럼 주봉이라는 건 이 캔들 하나가 일주일 동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저희가 1시간 차트를 볼 때는 XRP가 오를 것 같다가 내리고 오를 것 같다가 내리고 이번에는 좀 오르는가 보다 하니까 내리고 이런 거를 지금 한 몇 주, 몇 달 반복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봉 차트를 봤더니 이때부터 XRP가 오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얘는 계속 내리고 있지 한 번도 고야 위로 뚫고 올라와서 지금 상승해보겠다고 한 적도 아직은 없단 말이에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되신 분은 요 4개 정도 요 4개 정도 캔들 안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요 4개 안에서 이제 이 시장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XRP는 안 되는구나 라든지 얘는 안 움직이는 코인이야. 근데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점점 넓은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는 캔들을 일단 1시간 봉을 기준으로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하시기 때문에 기울기도 보게 되고 진입 타점도 보고 많은 것들을 이제 익히게 될 거예요. 그 관점 그대로 캔들을 일봉이나 주봉으로 딱 바꾸면 이게 이제 보이죠.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도 월요일치를 한 달 이상 쓰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얘를 만약에 1시간 봉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몇 캔들 몇 개 정도 더 생기면 고야를 뚫고 올라오거나 상승으로 갈까요? 대답하실 수 있는 분, 트레이드 좀 열심히 하시는 분, 대충 빨리 지금부터 상승하더라도 7개는 더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주 긍정적으로 봐도 7주는 더 있어야 고야 위로 뭐를 들던가 말던가 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좀 보수적으로 가서 고야 맞고 또 떨어져요. 또 떨어졌다가 또 한참 횡보하다 올라온다 하면 한 20개, 30개도 더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30주 이상 걸려야 리플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1시간 봉을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그걸 비춰서 이제 주봉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건 좀 나중 얘기니까 캔들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같은 얘기죠, 그죠? 이게 만약에 하나의 주봉이라면 주봉 안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주식을 해서 4개, 5개밖에 안 하는데 코인은 시장이 멈추지 않죠, 그죠? 그럼 주봉이면 딱 7개 일봉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이 마감되거나 그런 게 없고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봉들이 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모여서 이런 하나의 캔들로 표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봉 하나는 큰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디테일하게 어떻게 갔는지는 이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봐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고 있고요. 마찬가지 일봉 안에는 많은 시간봉이나 30분 봉이 모여서 일봉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가 뭐라고 돼 있어요? 매수와 매도자 사이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서로 합의를 이룬 최종 스코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종 스코어. 그 최종 스코어라서 이 4가지 가격 중에서 종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종가가 나중에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지금 캔들들의 이런 지금 선을 이렇게 그어놨는데요. 예를 들면 이 크게 오른 장대봉의 종가가 여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디죠? 요걸 봐야 되나? 크게 오른 종가가 여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캔들들의 종가가 어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했던 자료를 못 찾아서 제 거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점점점 소리는 끄고 차트만 잡잖아요. 그 캔들의 종가가 어떤 왜 가격을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막고 가격을 못 내려가게 막는가 이런 거를 조금 제가 이야기로 조금 풀어보려고 해요.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캔들을 설명할 때 쓰는 건데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차트가 세력이 그리는 그림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세력이 그리는 그림이다. 제가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세력은 뭘로 차트를 그리는가? 그냥 이렇게 자기네가 그으면 그려지는 건가? 이런 고민을 아무것도 모를 때 그래서 막 생각을 해봤을 때 요런 이제 성찰을 하게 됐어요. 자, 시장과 가격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코인이어도 되고 뭐 수박이어도 되고 뭐 의자여도 되고 상관없어요. 물건을 100개 정도 사고 싶은 사람이 시장을 딱 가는 거죠. 100개를 오늘 사야 되겠다 라고 갔는데 시장을 축소해서 봤더니 요 정도의 가격대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준비되어 있는데 가장 싸게 파는 걸 봤더니 1,000원짜리 물건이 200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100개 필요하니까 제일 싼 거 똑같은 물건이라면 1,000원짜리 100개를 딱 사면 매매가 끝나죠, 그죠? 그렇게 100개를 삽니다. 그러면 가장 금방 제가 산 1,000원이 거래가 이루어진 마지막 가격이죠, 그죠? 그게 지금 현재 시장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켓으로 누를 때 되는 시장가가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거를 1,000개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 게임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1,000개를 사려고 했더니 가격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1,000원짜리는 200개밖에 없고 1,100원짜리, 1,200원짜리, 1,300원짜리 있는 거죠. 그럼 가장 싼 거부터 이렇게 훑어서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훑어서 이렇게 삽니다. 300개. 그러면 마지막에 1,000원짜리, 1,100원짜리, 1,200원짜리, 1,300원짜리를 샀기 때문에 마지막에 1,300원짜리 살 때 그 가격이 시장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이 1,000원에서부터 1,300원까지 이렇게 올랐죠, 그죠? 가격이 오른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캔들이 이렇게 상승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에서 시장에서 누군가가 산다는 거는 그거를 파는 사람도 같이 존재하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코인을 모아놨어요. 안 팔고 싶어. 이거 한 2, 3년 갖고 있으면 한 5배, 10배는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안 팔고 싶은데 너무 급한 돈이 필요해서 오늘 꼭 이 정도 1,000개를 팔아서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 팔려고 딱 봤더니 사겠다는 사람이 이 정도로 대기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700원부터 팔겠어요? 1,300원부터 팔겠어요? 당연히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부터 팔겠죠, 그죠? 그럼 위에서부터 훑어서 파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쭉 다 팔았을 때 다 팔려고 보니까 700원까지 다 팔아서 1,000개를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마지막에 700원까지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죠, 그죠?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캔들이 다시 700원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1,300원에 거래됐던 가격이 700원까지 떨어지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꼬리가 흔적을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종가가 여기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 없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의 물량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가거나 안 가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 오늘 여기 있는 분들한테 수박을 다 나눠주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10,000원짜리 수박을 한 50통만 사려고 시장에 갔어요. 근데 똑같은 시장에 갔는데 마침 딱 100개가 10,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가서 50통을 사와봤자 제가 가기 전에도 시장 가격은 10,000원이었고 제가 가서 50통을 사와도 시장 가격은 10,000원이죠. 그죠? 그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0배로 커져가지고 제가 500통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시장에 가봤더니 수박이 엄청 많았는데 그래봐야 한 200통 정도가 10,000원에 팔고 있고 그 다음에는 11,000원, 12,000원 이렇게 가격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어저께까지는 500통 정도가 10,000원짜리가 있으니까 웬만한 소비자들이 와서 사도 수박은 10,000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수박은 10,000원이야. 그럼 사람들은 시장에서 10,000원은 잘 안 깨져. 10,000원 위로는 가격이 잘 안 오를 거야 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단정하고 시장 거래를 시작할 수 있죠. 근데 어때요? 500개 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순간 그냥 순식간에 10,000원이 깨지고 11,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좀 돌아갔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캔들의 종가가 어떤 지지와 저항을 나타낼 수밖에 없던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에서 거래한 사람들의 심리가 여기 묻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래한 사람들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여기서 못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번에 막 올라갈 때 나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심리가 있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다시 그 가격에 내려오면 이제는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손실을 보기 싫어서 여기서 이제 한다든지 그런 심리들이 뭉쳐서 여기에서 그런 매도세들이 뭉쳐있는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매도세들이 뭉쳐있는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시장이 얽혀있는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에 오면 막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팔 사람들은 팔고 살 사람들은 팔고 막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면서 그 가격을 뚫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마치 10,000원짜리 수박이 한 500개 충분히 준비된 것처럼 막 거래가 일어나도 그 가격이 안 뚫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정말 몇 명이서 왔다 갔다 사고 팔고 할 때는 지지 저항이 너무 잘 맞죠. 그럼 어떤 착각을 하냐면 여기는 안 뚫리니까 여기서 무조건 롱을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죠? 요걸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잘 맞죠. 역시 지지 딱 맞고 롱 가니까 돈을 벌었어. 다음에 떨어질 때도 지지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서 롱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면 10번 하면 진짜 좋을 때는요 8번도 맞아요. 8번도. 근데 이 지지 저항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지 않다? 절대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구멍이 나냐면 뚫렸을 때 얘는 봐보세요. 단단하게 버티고 있던 이 지지 구간이 뚫렸다는 거는요 다시 반대로 올라올 때 저항 구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거기에서 물려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 본전 생각나서 파는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팔아요. 그럼 다시 뚫고 올라오기가 어려운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뚫렸을 때 첫 시간에도 강하게 얘기했지만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배워야 되는 제1 원칙이 뭐다? 손절이에요. 손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한 번에 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을 겪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카데미의 매매일지를 쓰면 제가 이제 스텝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분들의 일지 쓴 거를 통계내는 역할을 계속 했었어요. 다 일일이 입력해가지고 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몇십 명씩 계속 모아서 통계를 냈는데요. 1주차 수익도 몇십 프로, 손실도 몇십 프로 막 흔들려요 전체가. 2주차 조금 범위가 줄어들어요. 조금. 그러니까 큰 수익도 없지만 큰 손실도 없어져요. 3주차 되면요 거의 대부분 1%, 2%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데 한 번씩 7%, 10% 이런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 손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구간을 겪고 4주차 딱 되면 그 큰 손실이 하나씩 없어져요. 이제
그리고 1, 2% 소득이 딱 모이면서 안정적으로 스테이블하게 가는 그런 구간을 겪거든요. 그런데 그 주범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손절이라는 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캔들의 모양, 제가 이런 캔들을 설명하면서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어떤 지지저항의 역할을 합니다라는 거를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매도세나 큰 매수세가 들어오면 정말 힘없이 뚫려버리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좋습니다. 네. 아 그렇죠. 그것도 제가 끝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선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진입 타점보다는요 나올 때 잘 활용해요. 나올 때 걔가 뚫리더라도 지지저항선을 한번 부딪히면 이런 튕기는 역할을 좀 하거든요. 그럼 어차피 튕길 거면 튕기기 전에 입절하고 나온다든지 약간 그런 선으로 이용하면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보고요. 재미없죠? 캔들은 진짜 재미없어요. 저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재밌는 강의가 너무 많은데 왜 굳이 저한테 캔들을 주셨을까요? 일본이라서. 자, 그럼 이 모양 한번 보고 갈게요. 이 두 개의 모양은 그러면 상승이 강해요? 하락이 강해요? 여기가 시가, 종가. 네네, 색깔 때문에 좀 헷갈렸죠, 그죠? 상승이 완벽하게 이긴 캔들이에요, 이거는. 색깔이 반대라서 헷갈리죠, 그죠? 이게 제가 국내장 그걸로 만들어서 그런데 여기가 시가, 여기가 종가라고 본다면, 그죠? 그럼 완전히 밀어내면서 끝냈죠, 꼬리도 하나도 없이. 그럼 얘는 그냥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올라서 끝난 캔들인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비슷한데 한번 내렸다가 올라간 코인이에요. V자로. 어쨌든 마지막에는 쭉 밀어 올리면서 끝낸 어떤 가격이기 때문에 상승이 훨씬 강하다. 그래서 보통 이런 캔들은 뭐라 그러죠? 하락이 끝나고 상승이 강하게 시작될 때 이런 캔들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거래량도 이제 같이 봐줘야 되겠지만 거래량은 이제 다음 차수에 아마 이제 거래량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거래량과 같이 동반된 이런 상승 캔들은 추후에 이제 좀 상승으로 바꿔가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대봉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장대봉이. 그래서 장대봉을 잘 보시면 좋은데 그냥 이런 자잘한 것들은 사실 여러 개의 의도가 서로 뒤엉켜 있는 거라서 사실 의도를 찾아보기 좀 힘든 캔들인 거고 이렇게 장대가 툭하게 나온다는 거는 되게 강하게 의도가 있는 그런 가격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대가 나온 이후에 상승 하는 것들을 보이죠, 그죠? 장대가 나온 이후에 상승. 그래서 장대의 종가, 꼬리 끝, 꼬리 중간 이런 가격들이 조금 의미가 있는 가격들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같이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코인은 여기가 시가, 여기가 종가라고 한다면 반대로 아주 하락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요즘 6.4 코인들 많이 보시죠. 엄청나게 오르다가 이런 모양의 꼬리가 나오고 나면 이제 푹 하고 이제 주저앉기 시작하는 신호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누르는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여기까지 우리 목적지까지 갔으니까 이제부터는 막 던져버리는 거죠. 던져버리고 물량을 정리하는 캔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잘 오르다가 그럼 꼬리가 여기까지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기초적으로 제일 많이 말리는 게 이제 포모를 일으키죠. 나 아직 못 샀는데 다 수익 보고 있어 막. 나 아직 못 샀는데 하고 여기쯤에서 딱 들어가면 쭉 이렇게 빠지는. 가장 기초적으로 포모 따라가는 매매는 안 하면 돼요. 저희가 이제 매매법을 알려드리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야에서 진입이 있기 때문에 제일 빨리 극복하는 게 포모예요. 저희 EX 회원들은 따라서 매매하는 거는 거의 다 안 하세요. 초보에 거의 다 극복을 하시는데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고점에서 물리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됐어요. 꼬시기죠, 사실은. 꼬셔서 이렇게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쭉 올렸다가 꼬리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세게 누르죠. 그럼 상승이 끝나고
하락이 시작되는 어떤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입니다. 그다음 몸통은 이제 변동폭이죠, 그죠? 얼마나 많은 가격대 안에서 이 시간 안에 왔다 갔다 움직였는가를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끝났네요, 그죠? 그리고 제가 실질적인 걸 한번 보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매매할 때 써야 되는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하이키나시 한번 설명드려야 됩니다. 하이키나시라는 캔들이 있어요, 따로. 저희는 이제 보조 차트에 보면 프리미엄 차트에 하이킨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하이키나시는 뭐 일본 말이라고 하던데 캔들하고 평균이라는 뜻이 합쳐진 거래요. 캔들의 평균. 실제로 이 캔들을 딱 보면 모양이 어때요? 뭔가 알록달록하던 게 정렬이 되는 느낌이 딱 들죠. 그래서 얘는 어떤 그 이유로 만들어졌냐면 캔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이 막 섞여 있으면 추세를 사실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오른다는 건지 내린다는 건지. 근데 이 하이키나시 캔들은 전 시간대 캔들하고 지금 캔들하고를 평균 내면서 계속 가는 거니까 약간 연관성이 있게끔 뭉퉁거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하게는 좀 볼 수는 없지만 크게 뭉퉁거려서 봤을 때 추세가 좀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캔들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면 뭔가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이죠. 그래서 쉽게 설명한 사람들 얘기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스크류바와 캔디바래요. 스크류바와 캔디바. 잘 보시면 웬만하면 이 하락할 때는 밑에 꼬리가 꼭 아이스크림 손잡이처럼 밑에 꼬리만 있는 애들이 많죠, 그죠? 그리고 상승할 때는 캔디바 뒤집어 놓은 것처럼 위에 꼬리만 있는 애들이 많죠, 그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하이키나시 캔들 모양이에요. 그래서 반대편 꼬리가 없이 윗꼬리만 계속 있다는 거는 손잡이를 이렇게 잡아서 만약에 이렇게 뽑는다고 생각하면 계속 올라가겠죠, 그죠? 그게 오름세가 더 강한 코인이고, 그 다음에 이 바가 길면 길수록 상승력이 센 거예요. 하이키나시 코인가 캔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아이스크림 녹아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짧아지면 이제 뭔가 추세가 끝나는 이런 시그널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짧은 봉이 추세가 이제 바뀔 때 나타나는 위아래로 손잡이가 딱 나와버리는 거죠. 반대로 보면 하락할 때도 이렇게 캔디바 아니죠, 스크류바처럼 이렇게 손잡이가 쭉 있는 애들이 하락이 좀 센 애들. 봉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절대적인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따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바꿔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 저항을 어떻게, 아까 실제로 가면은 지지 저항선이 안 그어져 있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좀 이렇게 넓게 봤을 때 어떤 데가 의미가 있냐면요. 자, 이런 크게 내린 코인들이 이렇게 끝나는 지점들. 그러면 이렇게 탁 부딪히는 지점이 있죠. 제가 선을 하나 그어 볼게요. 지지선을 봤을 때 이런데. 그럼 얘가 여기서도 부딪혔죠, 그죠? 여기서도 부딪혔죠, 그죠?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지점이 사실 저희가 지지선이라고 많이들 그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어야 됐죠, 그죠? 근데 어때요? 뚫린다. 그럼 지지를 가지고 매매한 사람들은 여기서도 돈을 벌고 여기서도 돈을 벌고 여기서도 돈을 벌었겠지만 여기서도 벌 거라고 확신하는 순간 이렇게 밀려버렸죠, 그죠? 여기서 대응을 아마 못했다면, 여기서는 짧은 손절을 못하면 손실을 크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고, 위쪽으로도 머리가 부딪히는 부분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디가 이제 부딪히냐면, 이제 여기를 봤더니 이 머리가 이제 부딪혀 있죠. 여기가. 그럼 얘가 이제 올라가더라도요, 여기 또 부딪혀서 잘 못 올라가요.
그렇지만 이것도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잘 못 뚫고 부딪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 다시 저항 부분으로 탈바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유용한 거는 자 여기서는 이게 큰 장대죠, 그죠? 장대죠. 그럼 장대에 종가, 장대 중간, 꼬리 끝 요런 가격대가 조금 의미가 있는 가격대. 의미가 있다는 거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다시 떨어진다 하면 첫 번째 여기 한번 부딪히고요, 여기 한번 부딪히고요, 여기 한번 부딪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숏을 만약에 잡았어요. S가 떠서 숏을 잡으면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1% 2% 입절보다는 첫 번째 부딪히는 점 근처에서 입절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입절할 수 있겠죠. 그게 제가 이제 들어가는 타점보다는 입절하는 타점에 활용하기 좋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여기서 부딪힐 거니까 여기서 롱을 잡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올 때는 저희 시그널은 100% S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역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역매매를 이용하지는 마시고 시그널대로 할 때 목적지로 활용하시면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근데 기가 막히게 여기서 또 롱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수도 없이 많이 잡았어요. 이게 심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보다 보면 학습이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잡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빠진 생각이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손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어디에 들어가든 간에 만약에 손절을 정확한 개념으로 하는 트레이더다 라고 하면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EX는 정말 특이하게 저 같은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식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코인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나도 오늘 배우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돼요. 거의 사고가 그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손절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트레이딩 할 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실전도 조금 차이사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전도 한번 쓱 하면서 분위기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후 간식 먹고 땡 해야 되겠네요, 그죠? 간식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간식 먹고 땡으로 한번 같이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위기도 좀 전환하고 팬들이 이거는 정말 그냥 지식적인 거라서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냥 알아만 두면 되는 부분이라서 자, 아침에 방송할 때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 시작하면 이 도미넌스 화면, 첫 번째 이 화면은요, 저희가 알아내고자 하는 거는 추세예요. 추세. 그래서 추세에 맞춰서 저희는 매매를 하는 게 기본적인 매매법이에요. 왜냐하면 매매법은 되게 많아요. 수만 가지가 될 거야 아마. 쉽게 얘기하면 추세 매매도 있지만 역추세 매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윙 매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매매법이 있는데 저희는 추세 매매를 합니다. 딱 정확하게. 이유는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오히려 저희는 초보자들 비중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추세 매매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도미넌스 점수는요 평균 점수인데요. 뭐의 평균이냐면 370여 개 코인이 매 시간마다 혹시 점수가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잘 알고 계시죠? 여기 잠깐 보면 리스트에 들어가 보면 여기가 이제 점수인 거예요. 비트코인은 현재 이 시간 점수가 마이너스 198점,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58점, BNB는 10.9점 이렇게 점수가 매 시간마다 나와요. 이게 이제 저희 그 고야 차트의 가장 조상 스코어 차트의 본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점수를 그냥 단순하게 시간마다 평균 낸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평균이니까 정확한 값이에요? 아니면 좀 뭉뚱그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되게 대충 보여주는 값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점수의 흐름을 봤더니 대충 시장이 가격 흐름하고
거의 일치하더라라는 정도로 이제 저희가 활용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시간대 새벽 3시, 2시, 3시쯤에 강하게 하락했다가 지금은 슬쩍 회복하는 느낌이죠, 그죠? 근데 디테일하게 보면 1시간, 2시간 동안은 또 조금 빠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도 맨날 보니까 쭉 빠졌다가 고야까지 회복했다가 몇 개는 고야를 뚫고 올라가고 있고 몇 개는 고야를 못 뚫고 내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요 지금. 그렇게 보이고 점수를 보는 방법은 20점, 마이너스 20점 사이에 얘가 갇혀 있으면 일단 횡보예요. 횡보. 횡보라는 건 뭐예요?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내리지도 않고. 횡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성질이 급한 분들은 횡보 때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손실을 봐요. 안 들어가야 될 걸 들어가서 손실 보는 구간이 횡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횡보 때는 사실은 거래를 안 하는 게 이기는 게임이에요. 사실은 괜히 들어가봐야 시간 낭비하고 감정 낭비하고 시드도 녹아버리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없을 때는 안 들어가는 게 맞지만 그래도 한번 봐볼게요. 그 다음에 도미넌스는 말 그대로 이제 점유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새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총 볼륨입니다. 볼륨이 많이 빠졌어요. 지난 5월달만 해도 2조 5천억 정도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요새는 맨날 2조 1천, 2조 2천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장이 재밌어요. 그래도 저희는 그 와중에도 6.4로 막 몇십 프로씩 수익 내고 하죠, 그죠? 그래도 아침땡에서 오늘도 막 다 6%, 10%씩 수익 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참 이 차트가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시장은 지금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희망적으로 보면요, 얘가 2조 한 3천, 5천까지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잖아요. 그럼 시그널이 지금보다 훨씬 잘 맞아요. 훨씬 잘 맞아요. 들어가면 한 6시간 기다렸던 게 한두 시간 만에 수익이 나요. 그럼 막 너무 재밌을 거예요. 네, 너무 신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 좀 이렇게 극기 훈련을 하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오히려 더 희망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만약에 주위 분들한테 내가 조금 트레이딩이 좀 약하다 해서 말 안 해놓잖아요. 그럼 잘 될 때 그 사람들을 못 데리고 와요. 지금 슬슬 얘기해 놓으면 잘 되면 그 사람들이 한 번에 들어와요. 오, 요새 시장 좋다면서 하면서 막 전화 와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수확을 하면 되는데 지금 내 어떤 트레이딩의 성과만 갖춰가지고 하다 보면 기회를 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눌려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눈여겨서 잘 보세요. 매일매일. 이게 오르나 내리나. 그래서 이게 조금 올라야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자, 비트코인의 점유율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고 얼마나 시장에서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러면 점유율은 상대적이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많아져서 점유율을 늘릴 수도 있지만 다른 애들이 줄어들어서 늘어날 수도 있어요. 맞죠? 그거를 이제 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고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오르고 있는지 보면 되겠죠. 이더는 조금 그래도 회복세죠, 그죠? 탑10은 탑10이 조금 회복세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XRP가 고야 위로 지금 올라와 있죠. 많이 떨어졌다가 그러면서 이제 회복세가 되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테더 도미넌스를 꼭 봐야 돼요. 테더 도미넌스가 이렇게 지금 어제에 비해서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인의 비중은 줄어들고 테더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던 코인을 100%는 아니지만 좀 팔고 현금을 좀 보유했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좀 가격이 좀 눌리는 느낌을 저희가 받는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상승이 쫙 하고 올라갈 때는요, 테더 도미넌스가 쭉 하고 빠져요. 예. 그럼 테더가 빠지면 그때는 지금 롱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 거의 80%는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 한 달 동안 하면서 내가 고야 라인 차트를 이해했다라고 하면 다 한 거예요. 사실 이 추세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야 라인 차트는 뭘로 이루어졌냐면 저희 프리미엄 시그널이 프리미엄 차트가 발생시켜주는 370여 개 코인 중에 L의 개수예요. L 개수로 돼 있어요. 개수. 370여 개 중에 지금 현재는 몇 개만 내리다? 89개만 내리다.
그럼 거의 300개 가까이가 다 S 시그널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럼 시장은 당연히 굉장히 떨어지는 시장이겠죠, 그죠? 모두 다는 아니겠죠. 89개는 그 와중에 자기네는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89개는 자기는 상관없다. 나는 혼자 갈 거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RSI. RSI는 모르는 분이 많죠, 그죠? RSI는 여기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여기 아래에 뭐가 또 LS가 줄줄줄줄 있죠. 요거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RSI는 EX에만 있는 차트는 아니고요. 그냥 모든 주식이나 그런 시장에서 아주 잘 쓰이는 보조 차트 중에 하나예요. RSI 지표라고 해서 상대 강도 지수라는 보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 이 지금 가운데 선이 이 RSI 지표가 얘기해주는 사실 기준인데요. 계산법까지 저희가 알 필요가 없고 기준에서부터 이게 선이 높아지면 뭔가 좀 과도하게 매수됐다. 그러니까 살 사람들이 좀 살 만큼 샀다. 이런 어떤 기준을 보는 거고 쭉 하고 이렇게 골이 파지면 좀 많이 팔았다. 과매도 됐다. 라는 거를 수치로 나타내주는 값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희 고야는 LS 시그널을 같이 붙여놨죠. 원래는 시중에는 RSI에 LS 시그널이 발생이 안 돼요. 근데 똑같은 RSI 기준이지만 고야는 RSI 시그널 LS를 넣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그널을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요? 잘 보시면 얘는 S3에서 지금 여기까지 바뀐 적이 없죠. 그런데 그때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S, L, S, L 여러 번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프리미엄 시그널이 좀 길게 이렇게 밀고 간다면 RSI 시그널이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좀 잔잔한 물결을 나타내준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매매하는 기준은 RSI가 돼야 돼요? 프리미엄이 돼야 돼요? 네, 프리미엄을 해야 돼요. 근데 알람에 이게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은 L 뜨던데? 라고 해서 그냥 L 막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내가 보고 있는 게 RSI L인지 아니면 프리미엄 L2인지 아니면 스마트 LL인지를 3개 정도는 정확히 구분하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보시고 그러면 추세는 숏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매법 할 때 다시 배우겠지만 저는 방송할 때 이 고야 라인 차트를 활용해서 일단 메이저 코인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메이저 코인들은 시총이 큰 거부터 이거 하면 쭉쭉쭉 이렇게 나오니까 메이저 코인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죠. 비트는 지금 기울기가 내려가 있고 고야를 아직 못 뚫었죠. 이더는 기울기는 평평해지면서 고야를 뚫고 지금 L2가 떠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BNB는 혼자서 나 홀로 달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XRP도 지금 L이 뜨면서 고야 위로 올라탔고 지금 골든 크로스가 되려고 하고 있죠, 그죠? 탑10들은 지금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솔라나도 지금 L 뜨면서 스마트 라인 위로 올라탔지만 아직은 데드 크로스라서 조금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추세가 정확할 때는요, 비트하고 웬만한 코인들이 방향이 다 똑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 모양하고 완전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웬만한 코인들이 차트가 똑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오히려 추세가 비트 따라서 싹 갈 때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기는 좀 더 편해요, 그때가. 근데 지금 요새는 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다 모양이 다 제각각이죠. 그래서 조금 좀 까다롭긴 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확실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표를 잘 하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빨리 뭔가 사고 싶고 수익 내고 싶은 마음이 정상이지만 사실은 이게 시그널이 막 꼬여 있는데 굳이 들어가가지고 막 휘말릴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휘말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안 하는 것도 답이다. 근데 이게 길어지면 개미들은 못 버티죠. 못 버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미를 털어내는 여러 가지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급상승 급하락으로 털어내요. 특히 제일 급하락하면요
무서워서 그냥 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패닉셀이라고 하는데 막 던져요. 그렇게 해서 털어내요. 그리고 다 팔고 나면 그거 싹 다 사가지고 싹 하고 올라가는 걸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저희가 잘 모르는 게 이 횡보를 계속 지루하게 하면 개미들이 털어져 나가요. 잘 보시면 메이저 코인들이 이렇게 재미없게 갈 때 보면 알트들 중에 혼자서 막 날아가는 애들이 펌핑되는 애들이 보이죠. 그러면 개미가 이렇게 관심이 탁 들어. 나는 여기서 지금 일주일 넘게 수익도 못 내고 손해도 막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팍 올라가면 갑자기 관심이 탁 돌아가요. 그리고 살짝 거기에 들어갔더니 와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거를 다 팔고 그쪽으로 이제 싹 가는 움직임이 생기죠. 그럼 그렇게 싹 이제 땡긴 다음에 자기들은 우리를 다 버리고 이렇게 샥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그 트랩이죠, 트랩. 그런 트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거에 말리지 말고 차분하게 가는 게 이제 이기는 게임이다라고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캔들 밑에 캔들 위에 RS나 RL은 뭐죠? RS, RL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만든 그 시그널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매매 때 한 번도 안 써보고 안 쓸 거예요 앞으로도.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굳이 저희가 방송이나 그 교육 때 알려드리지 않는 시그널은 그걸로 매매하시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실전 같이 해주실 분이 없죠 지금? 아침에 그 매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고 팔고 못하겠다. 그래도 두 분밖에 없어요? 한 3분 정도? 네, 엄청 양호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렵지 않아. 이거를 2시간 만에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며칠 동안 이렇게 좀 깔아보고 해보고 시행착오를 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알려드렸지만 그 시간에 이걸 해결할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버튼 몇 개만 사실은 누르면 가능한 건데 이거를 설치하다가 막 마음이 상해요. 보면 설치하다가 나 도저히 못하겠다 막 이런 분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이거 바이낸스 깔다가 막 옆에서 혼자 헛구역질 하고 계세요. 막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자기 토나올 것 같다. 근데 한 거는 그냥 앉아서 1시간 반 정도 바이낸스를 깔았을 뿐이에요. 그 정도로 사실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고 나면 사실은 별건 아니다. 네, 실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7기방에 좀 올려주시면 지금 추세는 쇼시고 BT는 지금 고야 도전하고 있고 알트들은 올라탄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방송할 때도 제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실력자들이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거예요. 저기 제주도에 있는 지은 아이오하고 저기 동탄에 있는 도수씨다 유명하시죠, 그죠? 그분도 엄청 하고 박서연 아이오님도 마찬가지 몇 분께서 이렇게 딱 저희가 거의 팀처럼 같이 보고 제가 혼자 보면 다 못 보는데 같이 동시에 이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1시간 안에 그렇게 이제 추천 코인을 해주시는 거고 6.4도 한번 보고 갈게요. 6.4 근데 지금 없지 싶은데 그죠? 6.4를 찾는 방법은 초보자들은 6.4는 그냥 저기 아까 데모로만 하세요. 만약에 하시더라도 자 여기 점수가 6.4점인 걸 6.4라고 해요. 이거 마지막 그 4주차 때 아마 윤 대표님이 제대로 한번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그냥 한번 보기만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점수가 6.4점을 유지하는 코인을 저희가 6.4 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이너스 여기 보면 좀 됐다. 딱 여기 지금 한 3개 정도 있네요, 그죠? 3개 정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6.4라는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6.4라고 넣어놔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6.4점은 10점보다는 낮은 점수고
그죠? 마이너스 1점보다 높은 점수라고 생각되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보이는데 6.4 자체는 그냥 오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류. 이 알고리즘이 계산하기에 버거울 정도의 과도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인 점수를 보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6.4 코인을 보면 보통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걸 보통 저희가 보고 와 여기 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잔잔하게, 여기는 지금 움직여봐야 몇 프로예요? 요 안에서는 그냥 3%, 2%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애들이 갑자기 이 공 하나에 이렇게 뛰는 거예요. 50%씩 이렇게 올라가고, 레버리지 2배 하면 100%막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다는 거는 100%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는 100%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는 거를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초보자 때 봐보세요. 올라갈 줄 알고 여기서 딱 탔더니 어떻게 돼요? 그냥 내려오죠. 그죠? 무서워서 여기서 딱 끊었더니 또 그냥 올라가죠. 그러면 이거를 한 2번, 3번 하고 나면, 야, 얘네들이 나를 보는구나. 나를 보고 있다. 내가 뭐라고 나를 보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 개인들도 느끼지만, 그 연예인들도 한 번씩 만나면, 연예인이라고 내가 들어가면 얘네들이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갔는데, 나만 들어가면 이렇게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거의 다 느끼실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되게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네. 들어갈 때도 되게 비슷하게 들어가고 공포도 되게 비슷하게 느끼고, 그래서 사실은 세력 입장에서는 조종하기가 너무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오늘 캔들을 배웠으니까 캔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잔잔하던 캔들의 몸통이 이렇게 길어진다는 거는 변동성이 확하게 늘어났다는 걸 이제 표시하죠. 그럼 장대가 나온 이후에 상승이 급격하게 하죠. 근데 이거는 도대체 뭐예요? 이거는 세력질이라고 저는 봐요. 세력질. 추세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급하게 털리거나 올라가는 애들은 세력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세력이 움직일 수 있는 코인들은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예상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얘네들이 만약에 EX에서 정말 과도하게 포지션이 몰리면요, 자기네 자산을 써서 싹 청산시켜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는, 비트코인 같은 애들은 원체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세력들이 얘를 움직이려고 해도 자기네들도 돈이 많이 들어요. 맞죠? 엄청난 자금을 써도 요만큼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괜히 움직이려고 돈 썼다가 자기 돈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세력들도. 그런데 이런 코인들은 가격이 만만하잖아요. 0.08달러밖에 안 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그마한 돈을 좀 자기네가 좀 툭 쓰면 막 이렇게 장대를 툭툭툭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 의도대로 내가 보이는 저 포지션을 청산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움직였죠. 근데 저희는 레버리지 2배 쓰니까 죽지 않죠. 그죠? 죽지 않는데 거의 바깥에 나가보시면 20배, 50배, 100배를 아주 쉽게 쓰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청산 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레버리지 강의도 하시겠지만 절대 저희는 선물을 하는, 성격상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선물 거래 안 하셔도 좋아요. 저희가 선물을 하는 이유는 단지 빈도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 선물을 해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현물은 거래를 해보면 막 2주에 한 번, 길면 막 2달에 한 번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2달에 한 번 사고 팔아가지고 언제 시장을 배우겠냐는 거죠. 골프를 배워야 되는데 제가 2주에 한 번 가서 스윙 한 번 하고 막 딴짓 하다가 또 한 달 있다 가서 스윙 한 번 하고 해서 언제 골프를 배우겠어요? 못 배우죠. 그런데 매일매일 이제 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한 그 선물 거래를 가르쳐 드리고 10번 한번 사고 팔아 보세요. 이렇게 이제 방향을 가는 거지, 선물 거래만으로 저희가 트레이딩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저 6.4 마저 가볼게요. TLT는 그렇고요. 플로는 이게 그거였구나. 1줄 안 맞나? 자, 얘는 봐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520%를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는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흘러내릴 거다라고 예상하고 이쯤에서 아마 숏을 거래하신 분들은 티우트로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고, 네. 추천하기는 좀 되게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